최근 영화 미나리가 파죽지세의 수상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 배우 윤여정은 최근 전미 비평가위원회 여우 조연상까지 거머쥐며 벌써 연기상 20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수상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3월 15일에 발표되는 오스카 후보에 한국 최초로 노미네이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기에 이번에 미나리 오스카 입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 여배우들에서 윤여정은 한류 여신으로 활약 중인 후배들에게 난 재래시장이나 지킬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여정은 재래시장이 아닌 칸 국제영화제는 물론이고 미국 오스카의 레드카펫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윤여정은 영화 죽여주는 여자 인터뷰에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56년차가 된 그의 연기 인생은 7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20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이젠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 유협을 달성했지만 한국 배우의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른을 넘긴 배우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 미나리는 여우 조연상을 휩쓰고 있는 윤여정 외에도 최근 제작자이자 주연을 맡은 스티븐 영까지도 미국 영화협회와 시상식에서 주연상 상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여주인공 한예리도 최근 골드리스트 시상식에서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는 윤여정의 연기로 더욱 돋보였지만 많은 배우들의 열연과 섬세한 연출로 작품 자체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 윤여정이 성공해 일본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난뱅이부터 부잣집 마님녀까지 폭넓은 배역을 소화하는 여배우, 한국 영화계에는 그런 인재가 풍부하다. 언제가 되면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있어. 연기는 물론이지만 윤식당, 윤스테이에서의 요리와 영화야에 몹시 능통한 멋진 분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윤여정을 예능에서 보고 예능인으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2017년 윤식당 시즌1, 2018년 윤식당 시즌2에 이어 이번에는 윤스테이로 활약 중입니다. 이 예능에서 윤여정은 사람을 대하는 소중함과 겸손을 드러내며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국내를 비롯해 해외 시청자들은 윤여정의 수평적인 대화 방식과 태도에 열광했습니다. 정덕현 평론가는 이런 윤여정을 두고 다른 어른들에게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열정과 솔직함,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청년 세대, 나아가 전 세계의 쿨함과 힙함으로 다가와 사랑을 받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나리의 정희석 감독은 보물 같은 윤여정을 알아본 미국인들이 인정하고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문유랑갑으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후보에 오른 정희석 감독의 작품으로 문나이트 노예 12년 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탄생시킨 브래드 피트 제작사 플랜B가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윤여정은 딸과 사이의 부탁으로 어린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함께 살게 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습니다. 정 감독은 순자에 대해 겉으로는 고약한 말을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표현하며 윤여정 배우를 만난 할머니가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과 면모가 뚜렷한 인물로 태어났다고 극찬했습니다. 윤여정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퍼주는 한국식 정서와 영어를 하지 못해 빚어지는 어린 손자의 미묘한 갈등을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지난 25일엔 아카데미로 가는 척도라 불리는 2020 AFI 어워즈 톱10에 미나리가 선정되었고 그에 앞서 미 유력지 버라이어티도 아만다 사이프리드, 글렌 클로즈 등과 함께 윤여정은 2021 오스카 시상식에 유력한 여우 조연상 후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 리포터도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윤여정을 여우 조연상 후보로 점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빛을 발한 윤여정의 세계적인 전성기의 비결로 나이, 타이틀, 대우에 갇혀있지 않는 그의 도전 정신과 겸손을 꼽았습니다. 오동직 영화평론가는 작품 이전에 사람을 보는 배우다. 작품이나 역할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도전장을 내민다라며 좌절감에도 솔직히 대처하면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덕에 나이와 관계없는 무한한 가능성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에 만들어졌고 그 결실들이 쌓여 미나리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영성 평론가는 도전을 마다치 않는 성격이 지금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스맨? Boy, pretty boy.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다. 윤여정의 연기가 빛난 영화 미나리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훌륭한 예고편이야. 거의 울 뻔했어. 백인 아이들이 교회나 교실에서 얘 뭐야 하는 식으로 이민자들의 자식을 쳐다보는 거. 저건 진짜야. 나는 흑인이고 2003년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어. 나는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처음에 나조차도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었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한국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영화에 묘사된 콩글리시랑 보라색 블리즈 머리 없이 아시아 이민자를 제대로 표현한 걸 보니 기뻐. 미국 매체가 만든 아시아는 편견과 인종차별을 고생하고 있는 친구 신척들의 스토리를 들어왔어. 이 영화가 아시아를 향한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할머니 냄새나 라는 대사는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왜냐면 난 정말 그 대사를 이해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그 냄새가 그리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매우 인상적이야. 나 또한 할머니 한국 냄새나 라는 장면에서 울었어. 한 나라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랐을 때 복잡한 미묘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 나는 영화를 보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야.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영화 미나리가 예고편만 봐도 전달하는 메시지와 정서를 느낄 수 있다며 공감을 넘어 예고편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예고편에서 할머니 한국 냄새나 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석 평론가는 이 스토리의 정서를 만들어준 윤여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전형성을 벗어난 타고난 연기력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져진 유머 감각까지 더해져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원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윤여정의 유머는 예능에서 알려졌지만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나리의 2020 썬댄스 영화제에서 윤여정이 무대 인사 및 관객과의 대화 장면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전 한국에서 연기를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하기 싫더라고요. 인디 영화란 걸 알았거든요. 그 뜻은 제가 모든 면에서 힘들 거란 얘기였죠. 근데 영화가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린 돈을 아끼려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가족이 됐죠. 제가 스티븐 연의 한국어를 고쳐주고 스티븐은 제 영어를 고쳐줬어요. 윤여정이 솔직한 토크에 미국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윤여정이 데뷔 55년이 지나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을 과거 한 인터뷰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신 한신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있는 거라고.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Pretty boy.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합니다. 인류가 일궈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 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네거티브 헤리테지 혹은 다크 헤리테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집단 학살이 행해진 장소입니다. 1979년에 등재되었죠. 1945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폭파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자 폭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히로시마 원폭돔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헤리테이지를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고 다시는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가감없이 드러내 교훈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에서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함도입니다.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산업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 시도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처참했던 강제 노역의 역사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네거티브 헤리티지란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군함도가 가진 역사적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는 군함도는 강제징용 역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산업문화유산센터를 개설하자 모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군함도를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제국주의 역사가 산업을 찬란하게 발전시켰다고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군함도는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군함도의 주요 건물이 올해 폭우로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4일 공개했습니다. 신문은 기자를 급파해 직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30호동 아파트가 올해 내린 폭우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높이 17.4m의 7층짜리인 이 건물의 남쪽 4층에서 7층과 서쪽 6층에서 7층의 중앙 외벽과 기둥이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벽면 곳곳에도 균열이 생기고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광부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군함도가 소속된 나가사키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분을 빨아들인 콘크리트의 무게 때문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시측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돼 보수를 위해 발 디딜 곳도 없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복이 전혀 불가능하다. 당시 군함도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사택과 초중학교 등 30동이 남아 있습니다. 1974년 섬이 폐쇄된 이후 대부분 건물은 내구성이 기대되는 기간인 60년을 넘겼습니다. 건물들이 연식이 오래돼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 역시 완전한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광복 75주년이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5주년입니다. 이 기사를 내보낸 곳은 도쿄신문입니다. 신문은 최근 한일 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역사관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약속 파기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당시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고 단언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것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자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옛섬 주민들의 증언 및 자료를 전시했습니다. 옛섬 주민들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도쿄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함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차별 대우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이 상당히 많다. 이런 다양한 기억 전체가 섬의 역사로서 가치가 있다. 신문은 이어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판결 이행을 뿌리치기 전에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언론은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고 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역사를 두고 상대의 발을 밟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 언론답지 않은 개념 발언입니다. 한편 일본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2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일본 정부는 17일 오전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4월에서 6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계절 조정치로 전기보다 7.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이 1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한 연율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질 국내 총생산의 하락률이 가장 컸던 것은 리만 브러더스 파산 쇼크 때로 2009년 1월에서 3월에 기록한 연율 마이너스 17.8%가 최대 기록입니다. 따라서 리만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입니다. 게다가 일본 현지에서는 나흘 연속으로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환자 수는 총 56,926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1000명대에 올라선 일본의 일일 신규 환자 수는 이달 10일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역시 재집권 이후 최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